먼저 다우지수 1.2% 올랐고요. S&P 500 1.2, 나스닥 지수 1.3%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 원인은 한 두 가지 정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먼저 지금 증시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계속 미국 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엑스데이트. 이때까지 부채 상한 제대로 협상 안 되면 우리 미국 채무 불이행, 디폴트 온다. 계속 경고가 나오고 있으니까 결국 그게 지금은 약간 핵심 이슈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한 2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G7 정상회담 때문에 일본으로 출국하기에 앞서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기에서 미국은 채무 불이행이 없을 것이다. 협의 확신한다. 라고 발언을 하면서 투자 심리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메카시 하원 의장도 지금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주 협상 대상인데 비슷한 말을 했어요. CNBC에 출연을 해서 우리 미국은 채무 불이행 없을 것이고 우리 분명히 합의를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그게 가장 큰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약간 연결된 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채무 불이행이 되면 사실 은행권이 더욱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 지역은행주들도 일제히 또 반등을 하면서 오늘 증시에 있어서는 금융섹터의 강세가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연결되는 거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지역은행들로 묶어놓은 ETF를 보면 오늘 7.4%나 올랐습니다. 근데 이 채무 불이행 이슈뿐만 아니라 지금 그동안 이제 그 다음 타자가 될 수 있어. 이 또 파산의 위험이 좀 커. 라고 했던 한 은행, 이따 특징지에서 나올 텐데요. 그쪽에서 또 예금 규모를 공개를 했는데 오히려 이제 증가하고 있는 뭐 이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이제 복합적으로 이게 또 그냥 이거는 개별 지역은행의 이슈라기보다는 지금 지역은행 리스크도 우리가 계속 잠재적으로 가지고 가는 악재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투자 심리가 매우 안정을 찾은 하나의 모멘텀이 됐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밖에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외신을 쭉 보다 보니까 이번 6월 FOMC 회의 14일로 예정이 되어 있죠. 이 회의에서는 대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어. 뭐 이런 타이틀이 있어서 대체 금리 인상은 대체 뭐야? 라고 봤더니 그런 거더라고요. 요즘 연준 인사들이 매파 발언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금리 인하는 아니야. 오히려 지금 인플레이션을 보면 금리 인하보다는 오히려 금리 인상에 더 가까워. 자꾸 이런 멘트들 내놓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데이터에 집중할 거야. 인플레이션 볼 거야. 노동시장 볼 거야. 이런. 결국은 그게 이제 금리 인상은 중단할 거라는 겁니다. 6월부터. 하지만 이 멘트를 통해서 시장의 그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누를 수 있다. 이걸 이제 대체 금리 인상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 6월 회의 때는 점도표가 또 나올 거예요. 앞으로 뭐 올해 그리고 한 몇 년간 금리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를 이 연준 인사들이 찍어서 그걸 표로 보여주는 이 점도표가 나올 텐데 이 점도표 상일 수도 있고 뭐 성명서 내용일 수도 있고 기자회견일 수도 있고 이게 상당히 좀 매파적으로 가면서 시장의 그 금리 인하 기대를 누를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 인사들의 매파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느냐면 당초 9월부터 금리 인하가 될 거야 라고 시장에서는 베팅하는 확률이 매우 높았거든요. 그래서 9월에 금리 인하 이게 25bp가 될 수도 있고 그보다 더 할 수도 있고 이걸 총 합해보니까 약 80%가 일주일 전만 해도 그렇게 봤는데 이제 9월 인하 기대감은 이제 거의 좀 많이 낮아졌고 오히려 이제 11월부터 금리 인하할 거야 라는 부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속 연준 쪽에서 흘리는 그런 멘트들 이런 것들이 결국 시장에 대한 어떤 계속 시그널을 주는 것이고 시장을 약간 컨트롤하는 거다. 뭐 이런 분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밌어서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